공공안녕을 해하는 죄는 개인 한 명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사람이 많이 모인 지하철역에서 곧 폭발물이 터진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실제로 폭발물은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피했고 경찰과 소방 인력이 출동했고 역 운영도 마비되었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단순히 특정 개인에게 피해를 준 것이 아니다. 사회 전체의 안정과 평온을 흔든 것이다. 이런 범죄들이 넓게 보면 공공안녕을 해하는 죄에 속한다. 공공안녕을 해하는 죄는 보호법이기 개인 재산이나 생명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사회 일반의 안전, 공공의 평온,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가 문제된다. 대표적으로 방화죄, 폭발물 관련 범죄, 일수와 수리방해, 교통방해 등이 있다. 이 단원에서는 특히 방화죄가 중요하다. 방화는 불을 놓는 행위이지만 단순히 물건을 태운 범죄가 아니다. 불은 번질 위험이 크고 많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한꺼번에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 정리하면 공공안녕을 해하는 죄는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정과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다. 방화죄는 불을 놓아 건조물이나 물건을 태움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의 집에 앙심을 품었다. 갑은 밤에 을의 집 앞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불은 현관문과 벽으로 옮겨 붙었고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급히 대피했다. 이 경우 갑에게는 단순 손괴죄가 아니라 방화죄가 문제된다. 방화죄가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불의 위험성 때문이다. 불은 한 번 붙으면 쉽게 번지고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동시에 위협한다. 그래서 형법은 방화를 단순한 재물침해가 아니라 공공위험범으로 본다. 방화죄에서 중요한 것은 객체다. 사람이 살거나 사람이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았는지 사람이 살지 않는 건조물인지 일반 물건인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현주 건조물 방화죄, 공용 건조물 방화죄, 일반 건조물 방화죄, 일반 물건 방화죄가 구별된다. 정리하면 방화죄는 단순히 물건을 태운 죄가 아니다. 불이라는 위험한 수단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재 있는 건조물에 불을 놓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원한을 품었다. 갑은 을이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렀다. 집 안에는 을과 가족들이 있었다. 이 경우 갑에게는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문제된다.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방화죄 중에서도 매우 무겁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주하거나 현재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놓으면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 현주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주거로 사용한다는 뜻이다. 집, 원룸, 아파트, 기숙사처럼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 대표적이다. 또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주거용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 사람이 있는 상태라면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문제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행위 당시 사람의 주거 또는 현존 여부다. 불을 놓은 사람이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도 고의 판단해서 중요하다. 정리하면 현주 건조물 방화죄는 사람이 살거나 사람이 있는 건물에 불을 놓는 가장 위험한 방화죄다. 현주 건조물은 사람이 실제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행위 당시 사람이 있는 건조물을 말한다. 예를 들어 을이 사는 원룸이 있다. 을은 매일 그곳에서 잠을 자고 생활한다. 갑이 그 원룸에 불을 놓았다면 그 원룸은 현주 건조물에 해당할 수 있다. 반대로 오랫동안 비어있고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라면 현주 건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현주 건조물에서 중요한 것은 건물의 이름이나 등기상 용도가 아니다.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또는 행위 당시 사람이 안에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상가 건물이라도 그 안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불을 놓으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로서 현주 건조물 방화죄가 문제될 수 있다. 또 가족이 여행 중이라 잠시 비워둔 집이라도 주거로 사용되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현주성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면 완전히 퇴거하여 더 이상 생활 공간으로 사용되지 않는 건물이라면 현주 건조물인지 다툼이 생긴다. 정리하면 현주 건조물은 형식보다 실제 사용 상태를 본다. 사람이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행위 당시 사람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공용 건조물 방화죄는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조물에 불을 놓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구청 민원실에 불만을 품었다. 갑은 밤에 구청 건물 일부에 불을 붙였다. 그 건물은 공무소로 사용되는 공공 건물이었다. 이 경우 갑에게는 공용 건조물 방화죄가 문제될 수 있다. 공용 건조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공공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을 말한다. 구청, 경찰서, 법원, 학교, 공공기관 건물 등이 대표적이다. 공용 건조물 방화죄가 별도로 문제되는 이유는 공공기관의 기능과 공공의 안전이 함께 침해되기 때문이다. 불을 놓으면 건물 자체가 손상될 뿐만 아니라 공공 업무가 중단되고 다수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건조물인지 여부는 소유자가 누구인지보다 실제로 공공의 용도로 사용되는지가 중요하다. 사유 건물이라도 공공기관이 임차하여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공용성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공용 건조물 방화죄는 공공 업무에 사용되는 건물에 불을 놓아 공공의 안전과 기능을 해치는 범죄다. 일반 건조물 방화죄는 현주 건조물이나 공용 건조물이 아닌 일반 건조물에 불을 놓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아무도 살지 않는 창고에 불을 놓았다. 그 창고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도 아니고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건물도 아니었다. 이 경우 현주 건조물 방화죄나 공용 건조물 방화죄가 아니라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문제될 수 있다. 일반 건조물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되지도 않는 건조물이다. 창고, 빈 건물, 작업장, 차고, 사람이 없는 상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렇다고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가벼운 범죄라는 뜻은 아니다. 불은 언제든 번질 수 있다. 비어있는 창고라도 주변 건물로 불이 번질 수 있고 소방교통인명 구조에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일반 건조물 방화죄도 공공위험의 관점에서 처벌된다. 사례에서는 먼저 건물이 현주 건조물인지 본다. 그 다음 공용 건조물인지 본다. 둘 다 아니라면 일반 건조물 방화죄를 검토한다. 정리하면 일반 건조물 방화죄는 사람이 살지 않고 공용도 아닌 건조물에 불을 놓은 경우 문제된다. 일반 물건 방화죄는 건조물이 아닌 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길가에 세워진 을의 오토바이에 불을 붙였다. 오토바이는 건조물이 아니다. 하지만 불이 주변 차량과 건물로 번질 위험이 있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손괴죄뿐만 아니라 일반 물건 방화죄
방화제가 문제될 수 있다. 일반 물건 방화제는 건물에 불을 놓은 경우와 다르다. 대상은 자동차, 오토바이, 쓰레기 더미, 가구, 적재물 같은 물건일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물건 하나를 태웠다고 항상 일반 물건 방화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 물건 방화제에서는 공공의 위험 발생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외딴 장소에서 자기 물건 하나를 태웠고 주변으로 번질 위험이 전혀 없다면 방화제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 반면 도심, 주차장, 건물 옆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불을 붙였다면 불이 번지거나 사람에게 위험을 줄 가능성이 크다. 정리하면 일반 물건 방화제는 건조물이 아닌 물건에 불을 놓았고 그로 인해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봐야 한다. 방화제의 기수는 불이 목적물에 옮겨부터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의뢰 창고에 불을 지르려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창고 벽에 갖다 댔다. 불꽃이 창고 벽으로 옮겨부터 벽이 스스로 타기 시작했다. 이 경우 방화제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갑이 신문지에 불을 붙였지만 창고 벽에는 불이 옮겨붙지 않았고 바로 꺼졌다면 기수까지는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는 방화미수가 문제된다. 방화제에서 단순히 불을 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이 방화의 목적물에 옮겨붙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물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를 흔히 독립연소설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 커튼, 벽, 문, 천장 등 건조물의 일부에 불이 붙어 외부 불씨 없이도 계속 탈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기수가 문제된다. 정리하면 방화제의 기수 시기는 불이 목적물에 옮겨붙어 스스로 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로 판단한다. 방화제의 미수는 불을 놓기 시작했지만 목적물이 독립적으로 타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의뢰 창고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 갑은 신문지에 불을 붙인 뒤 그 신문지를 창고 문 앞에 가져다 댔다. 그런데 지나가던 병이 바로 불을 발견하고 꺼버렸다. 창고 문에는 그 흐름만 생겼고 창고 자체가 스스로 타기 시작하지는 않았다. 이 경우 방화제가 기수인지 미수인지가 문제된다. 방화제의 기수는 보통 불이 목적물에 옮겨부터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인정된다. 반대로 불을 붙이려는 행위는 있었지만 목적물이 독립적으로 타기 전에 꺼졌다면 방화미수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를 켰지만 불이 붙지 않은 경우, 신문지에는 불이 붙었지만 건물에는 옮겨붙지 않은 경우, 벽에 살짝 그 흐름만 생기고 바로 꺼진 경우가 있다. 물론 미수도 실행에 착수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불을 질러야겠다고 생각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름을 뿌리고 불을 붙이는 등 방화 실행에 직접 나아가야 한다. 정리하면 방화제는 불을 놓는 행위가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목적물이 독립적으로 연소했는지를 나누어야 한다. 독립연소 전이면 방화미수를 검토하면 된다. 방화제는 불로 인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재산에 위험이 생기는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갑이 사람이 많은 주차장에서 의뢰 자동차에 불을 붙였다. 자동차 한 대만 태우려는 생각이었지만 주변에는 다른 차량이 많았고 근처에는 상가 건물도 있었다. 불이 번질 가능성이 컸다. 이 경우 단순히 자동차 손괴제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물건 방화제도 문제될 수 있다. 방화제는 공공위험범이다. 즉 특정 피해자의 재물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보호한다. 특히 일반 물건 방화제에서는 공공의 위험 발생이 중요한 구성 요건이다. 건조물 방화제의 경우에는 건조물 자체가 가지는 위험성 때문에 공공위험이 강하게 인정된다. 하지만 일반 물건 방화제는 불을 붙인 대상이 자동차, 쓰레기, 적재물 같은 물건이므로 주변 상황을 통해 공공위험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정리하면 방화제는 단순히 불을 붙였다만 보면 안 된다. 그 불이 사회 일반의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기 물건에 불을 붙였더라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면 방화제가 문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자동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에 불을 붙였다. 자동차는 갑의 소유다. 그러면 갑은 자기 물건을 태운 것이므로 아무 범죄도 성립하지 않을까?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불은 자기 물건에만 머무르지 않을 수 있다. 아파트 주차장에는 다른 차량이 있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고 건물로 불이 번질 위험도 있다. 이 경우 갑이 자기 자동차에 불을 붙였더라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면 방화제가 문제될 수 있다. 방화제는 재산권만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 즉 공공의 안전을 보호한다. 그래서 객체가 자기 소유물인지 여부보다 불로 인해 공공위험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다. 다만 외딴 공터에서 자기 종이 한 장을 태웠고 주변에 번질 위험이 전혀 없다면 방화제 성립은 어려울 수 있다. 정리하면 자기 물건이라고 해서 방화제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물건에 불을 붙였더라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면 방화제를 검토해야 한다. 연소제는 불이 원래 목표물을 넘어 다른 물건으로 번진 경우 문제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자기 헛간에 불을 붙였다. 갑은 자기 헛간만 태우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불이 옆집 의뢰 창고로 번졌다. 의뢰 창고까지 불에 타버렸다. 이 경우 갑에게 단순히 자기 물건을 태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불이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옮겨붙어 더 큰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때 연소제가 문제될 수 있다. 연소제는 방화의 결과 불이 번지는 경우를 다룬다. 불은 처음 붙인 곳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주변 건조물이나 물건으로 옮겨붙어 예상보다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형법은 일정한 경우 불이 다른 목적물로 번진 결과를 별도로 처벌한다.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불을 붙인 대상이 무엇인지, 그 불이 어디로 번졌는지, 번진 대상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다. 정리하면 연소제는 처음 붙인 불이 다른 건조물이나 물건으로 번진 경우를 보는 범죄다. 방화제 사례에서 불이 번졌다면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실화제는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불을 내어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캠핑장에서 불을 피웠다. 갑은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은 불씨가 바람에 날려 근처 풀과 나무에 옮겨붙었다. 불은 주변으로 번졌고 근처 건물까지 위험하게 만들었다. 이 경우 갑이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은 아니다. 방화의 고의는 없다. 하지만 갑은 불씨 관리에 주의해야 했고 그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 이때 실화제가 문제될 수 있다. 실화제는 과실범이다. 즉 불을 일부러 내는 방화제와 다르다. 방화제는 고의로 불을 놓는 범죄다. 실화제는 부주의로 불을 내는 범죄다.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경우,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방치한 경우, 전열기구를 부주의하게 사용한 경우가 있다. 정리하면 실화제는 고의 방화가 아니다. 불을 낼 생각은 없었지만 주의 의무를 위반해 화재를 발생시킨 경우 문제된다. 폭발물 관련 범죄는 폭발물의 강한 위험성 때문에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해치는 범죄로 다루어진다. 예를 들어 갑이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갑은 실제로 폭발시키려 했다. 다행히 경찰이 미리 발견해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경우 갑의 행위는 단순 협박이나 장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폭발물은 한 번 터지면 다수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폭발물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다. 폭발물은 불보다도 순간적이고 강한 파괴력을 가진다. 건물, 차량, 사람, 공공시설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형법은 폭발물을 사용하거나 폭발물을 제조 소지하거나 폭발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다룬다. 사례형에서는 폭발물이 실제로 폭발했는지, 폭발 위험이 어느 정도였는지, 사람이 많은 장소였는지,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봐야 한다. 정리하면 폭발물 관련 범죄의 핵심은 폭발물이라는 수단이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한다는 점이다. 교통방해죄는 일반인이 이용하는 도로철 도수로 등의 교통을 방해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불만 표시를 하겠다며 큰 바위를 도로 한가운데에 가져다 놓았다. 그 도로는 여러 차량이 통행하는 일반 도로였다. 차량들은 지나가지 못했고 사고 위험도 발생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일반 교통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 교통방해죄는 특정 운전자 한 명의 불편만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다. 도로, 철도, 수로처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보호한다. 그래서 막은 장소가 공공교통에 제공된 곳인지가 중요하다. 사유지 안에 개인 전용 통로라면 일반 교통방해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실제로 일반인이 통행하는 길이라면 형식상 사유지인지 여부만으로 쉽게 배제할 수 없다. 방해 행위는 여러 방식으로 가능하다. 도로에 장애물을 놓는 행위,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철도 선로를 훼손하는 행위, 차량 통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 등이 있다. 정리하면 교통방해죄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로의 안전과 통행을 방해했는지가 핵심이다. 일반 교통방해죄에서 육로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마을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이용하던 길이 있다. 등기상으로는 갑의 사유지 일부다. 하지만 주민들과 차량이 계속 통행해왔고 사실상 일반 교통에 제공되어 있었다. 갑이 화가 나서 그 길에 큰 구조물을 설치해 사람과 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 경우 그 길이 일반 교통방해죄의 육로인지가 문제된다. 육로는 반드시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식 도로일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길인지다.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어 왔다면 육로로 인정될 수 있다. 반대로 특정 사람만 이용하는 사적인 통로, 일반인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내부 통로라면 육로 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 정리하면 일반 교통방해죄의 육로는 형식보다 실제 이용 상태를 본다. 불특정 다수인이 사실상 통행하는 길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집회 시위 중 도로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도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는 방해의 정도와 공공교통 위험을 따져야 한다. 예를 들어 갑 등 여러 사람이 도로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과정에서 일부 차로가 막혔고 차량 통행이 지연되었다. 이 경우 곧바로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할까?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집회 시위는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 행사다. 따라서 집회로 인해 어느 정도 교통 불편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일반 교통방해죄를 인정하면 집회의 자유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집회라는 이유로 어떤 교통방해도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 전체를 장시간 점거하거나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교통소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일반 교통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다. 결국 핵심은 구체적 사정이다. 집회의 장소, 시간, 신고 범위, 참가자 수, 차로 점거 정도, 우회 가능성, 교통마비 정도를 종합해야 한다. 정리하면 집회 시위와 일반 교통방해죄는 균형이 중요하다. 집회의 자유로 보호되는 범위인지 아니면 공공교통의 안전과 소통을 중대하게 침해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공공안녕 범죄는 개인 피해보다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써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도심 주차장에 세워진 자기 자동차에 불을 붙였다. 갑은 자기 자동차만 태우려 했다. 하지만 주변에는 다른 차량이 여러 대 있었고 근처에는 상가와 사람들이 있었다. 이 경우 갑은 자기 물건을 태운 것이지만 불이 주변으로 번질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된다. 공공안녕 범죄에서는 항상 보호법익을 크게 봐야 한다. 절도나 사기처럼 특정 피해자의 재산만 보는 것이 아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 사회 일반의 안전과 평온이 문제된다. 사례형에서는 먼저 행위 태양을 잡는다. 불을 놓은 것인지, 교통을 방해한 것인지, 폭발물이나 위험물을 사용한 것인지 확인한다. 그 다음 공공위험을 본다. 주변에 사람이 있었는지, 불이 번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다수인의 통행이 방해되었는지,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는지를 써야 한다. 정리하면 공공안녕 범죄의 답안 포인트는 특정 개인 피해보다 공공의 안전과 위험 발생 여부다. 사례에서는 누가 손해를 받는가보다 사회 일반에 어떤 위험이 생겼는가를 중심으로 쓰면 된다. 방화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기수 시기와 공공위험의 인정 여부다. 예를 들어 갑이 의뢰 창고에 불을 붙이려고 신문지에 불을 붙여 창고 벽에 대었다. 불이 창고 벽으로 옮겨붙어 벽이 스스로 타기 시작했다. 이 경우 방화죄는 기수로 볼 수 있다. 방화죄의 기수 시기에 관해서는 불이 어느 정도 붙어야 기수가 되는지가 문제된다. 단순히 불을 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불이 목적물에 옮겨붙고 그 목적물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설명이 중요하다. 이를 독립연소설로 정리할 수 있다. 판례도 방화죄의 기수를 판단할 때 불이 목적물에 옮겨붙어 스스로 계속 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중시한다. 또 방화죄는 공공위험범이다. 특히 일반 물건 방화죄에서는 불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는지를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외딴 곳에서 작은 물건 하나를 태운 경우와 도심 주차장에서 자동차에 불을 붙인 경우는 위험성이 다르다. 정리하면 방화죄 판례 포인트는 두 가지다. 불이 목적물에 옮겨붙어 독립적으로 연소했는가, 그 불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는가. 현주건조물 방화죄는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행위 당시 사람이 있는 건조물인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갑이 을이 살고 있는 원룸에 불을 붙였다. 을은 잠시 외출 중이었다. 그렇다면
하지만 사람이 없었으니 현주 건조물 방화제가 부정될까?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 그 원룸은 을이 실제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다. 사람이 잠시 외출했다고 해서 주거성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주 건조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오랫동안 비어있고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라면 현주 건조물인지가 달라질 수 있다. 현주 건조물 여부는 건물의 형식이나 등기상 용도보다 실제 사용 상태를 본다. 집, 원룸, 아파트, 기숙사처럼 사람이 생활하는 공간이면 현주성이 인정될 수 있다. 또 평소 주거용 건물이 아니더라도 불을 놓을 당시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로서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현주 건조물 방화제에서는 사람이 실제 주거로 사용하고 있었는지 또는 행위 당시 사람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반 물건 방화제는 건조물이 아닌 물건에 불을 놓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다. 예를 들어 갑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자기 자동차에 불을 붙였다. 자동차는 건조물이 아니다. 또 자동차의 소유자는 갑 자신이다. 하지만 주변에는 다른 차량이 많았고 불이 건물이나 다른 차량으로 번질 위험이 있었다. 이 경우 일반 물건 방화제가 문제될 수 있다. 일반 물건 방화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공의 위험 발생이다. 단순히 물건이 탔다고 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그 불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위험하게 해야 한다. 판례도 일반 물건 방화에서 불이 붙은 장소, 주변 환경, 사람이나 차량의 존재, 불길의 확산 가능성, 소방상 위험 등을 종합해 공공위험을 판단한다. 예를 들어 외딴 공터에서 자기 쓰레기 일부를 태웠고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이 없다면 일반 물건 방화제 성립은 어려울 수 있다. 정리하면 일반 물건 방화제는 물건에 불을 붙였는가 보다 그 불이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켰는가가 더 중요하다. 일반 교통방해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로의 통행을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문제된다. 예를 들어 갑이 마을 사람들이 늘 다니는 길에 큰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았다. 그 길은 등기상 갑의 사유지였지만 오랫동안 주민과 차량이 자유롭게 이용해왔다. 컨테이너 때문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졌다. 이 경우 일반 교통방해제가 문제될 수 있다. 일반 교통방해제에서 육로는 반드시 공식 도로일 필요가 없다. 실제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라면 육로로 인정될 수 있다. 판례도 도로의 형식보다 현실적으로 일반인의 교통에 제공되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행위 태양도 다양하다. 도로에 장애물을 놓거나 길을 파손하거나 차량으로 막거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다만 사적인 통로처럼 특정 사람만 이용하는 길이라면 일반 교통방해제의 육로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 정리하면 일반 교통방해제에서는 그 길이 불특정 다수의 통행에 제공된 육로인지 통행이 실제로 방해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성풍속 범죄는 개인의 성적 자유뿐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적 질서와 풍속을 보호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공개된 거리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 주변 사람들은 이를 원하지 않았고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이 경우 특정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침해한 강제추행과는 다르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사회의 성적 풍속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가 문제된다. 성풍속 범죄에는 공연음란죄, 음화반포죄, 음란물 관련 범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범죄들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범죄와 구별된다. 강간, 강제추행은 특정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다. 반면 공연음란이나 음란물 범죄는 사회 일반의 성풍속이나 공공의 성적 질서를 보호하는 성격이 강하다. 물론 현대 형법에서는 성풍속이라는 개념을 너무 추상적으로 넓게 쓰면 안 된다.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성풍속 범죄는 특정 피해자의 성적 자유, 침해와는 별도로 공개된 영역에서 사회의 성적 질서를 해치는 범죄다. 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성적인 행위를 했다. 주변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상태였다. 이 경우 갑에게는 공연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의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공연성이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봤는지는 반드시 결정적이지 않다.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하다. 둘째, 음란한 행위다. 음란성은 단순히 불쾌하거나 저속하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다. 사회 일반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여야 한다. 다만 음란성 판단은 시대와 사회관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상황을 종합해서 봐야 한다. 정리하면 공연음란죄는 공개된 상태에서 사회 일반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음란 행위를 했는지가 핵심이다. 음란은 단순히 야하거나 불쾌한 정도가 아니라 사회 일반의 성적 수치심과 성적 도의관념을 해치는 정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공개된 장소에서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했다. 주변 사람들은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 장면을 볼 수 있는 상태였다. 이 경우 갑의 행위가 단순히 보기 민망한 정도인지 아니면 형법상 음란 행위인지가 문제된다. 음란성은 쉽게 인정하면 안 된다. 사람마다 불쾌감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표현이 누군가에게 불편하다고 해서 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상 음란은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여야 한다. 특히 예술, 표현, 공연, 풍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표현의 자유와도 충돌할 수 있다. 그래서 음란성 판단은 행위의 내용, 장소, 노출 정도, 관객의 범위, 행위자의 의도, 사회적 맥락을 종합해야 한다. 정리하면 음란은 단순히 선정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사회 일반의 성적 수치심과 성적 질서를 중대하게 해치는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 갑이 사람이 드나드는 공원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 그 순간 실제로 본 사람이 한 명뿐이었다고 해도 그 장소는 누구나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이었다. 이 경우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 공연성은 실제로 몇 명이 보았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핵심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다. 예를 들어 길거리, 공원, 지하철, 학교 주변, 상가복도처럼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장소라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완전히 사적인 공간에서 특정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상태였다면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다. 하지만 사적인 공간이라고 해서 항상 공연성이 없는 것도 아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 밖에서 쉽게 볼 수 있거나 온라인 방송처럼 불특정 다수가 접속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문제될 수 있다. 정리하면 공연성은 장소의 이름보다 공개 가능성을 본다. 불특정 또는
또는 다수인이 볼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핵심이다. 음화반포죄는 음란한 문서도화 영상 등을 반포하거나 판매해 성풍속을 해치는 범죄다. 예를 들어 갑이 음란한 영상을 저장한 파일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했다. 또는 온라인 게시판에 올려 여러 사람이 내려받을 수 있게 했다. 이 경우 갑에게는 음화반포죄 또는 음란물 관련 범죄가 문제될 수 있다. 음화반포죄에서 중요한 것은 객체가 음란한 문서나 도화, 영상 등인지다. 단순히 성적 내용을 포함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음란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목적, 내용, 노출 정도, 예술성, 사회적 맥락 등을 종합해 음란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또 행위 태양도 중요하다.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퍼뜨리는 것이다. 판매는 대가를 받고 넘기는 것이다. 임대, 전시, 상영 등도 관련 범죄에서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는 게시, 링크 제공, 파일 공유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음란물이 유통될 수 있다. 정리하면 음화반포죄는 단순히 음란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다. 음란한 자료를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유통시켰는지가 핵심이다. 성풍속 범죄는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으므로 음란성 판단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갑이 성적 주제를 다룬 영화를 제작했다. 영화에는 노출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예술적 표현인지 형법상 음란물인지가 문제된다. 이 경우 단순히 성적 표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음란물이라고 하면 안 된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 예술, 문학, 영화, 공연은 때로 성적 소재를 다룰 수 있다. 그런데 이를 모두 형사처벌하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 그래서 음란성 판단에서는 표현의 전체적 내용과 맥락을 봐야 한다. 성적 장면이 작품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오로지 성적 흥미만을 자극하려는 것인지, 예술적 사회적 문학적 가치가 있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 반면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며 사회 일반의 성적 수치심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라면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기 어려울 수 있다. 정리하면 성풍속 범죄에서는 음란성 판단과 표현의 자유 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성적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죄라고 쓰면 위험하다. 방화죄 사례형은 객체, 방화행위, 기수 시기, 공공위험을 순서대로 쓰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이 도심 주차장에 세워진 의뢰 자동차에 불을 붙였다. 자동차는 불에 탔고 주변에는 다른 차량과 상가가 있었다. 이 경우 답안은 먼저 객체를 본다. 자동차는 건조물이 아니라 일반 물건이다. 따라서 현주건조물 방화죄나 일반 건조물 방화죄가 아니라 일반 물건 방화죄를 검토해야 한다. 다음은 방화행위다. 갑이 자동차에 불을 붙였으므로 방화행위는 인정될 수 있다. 그 다음 기수 시기를 본다. 불이 자동차에 옮겨붙어 스스로 탈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기수다. 마지막으로 공공위험을 본다. 일반 물건 방화죄는 특히 공공의 위험 발생이 중요하다. 주변 차량, 상가, 사람, 불길의 확산 가능성을 종합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험이 발생했는지 판단한다. 정리하면 방화죄 답안 구조는 이렇다. 객체 구별부를 놓은 행위 독립연소 여부, 공공위험 발생 여부. 이 순서로 쓰면 방화죄 사례형이 안정적으로 정리된다. 일반 교통방해죄 사례형은 육로성, 방해행위, 교통방해 정도를 순서대로 보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마을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 큰 돌을 쌓아두었다. 그 길은 오랫동안 주민과 차량이 통행해온 길이었다. 돌 때문에 차량은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었다. 이 경우 먼저 그 길이 일반 교통방해죄의 육로인지 본다. 육로는 반드시 공식 도로일 필요는 없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사실상 통행하는 길이면 육로로 인정될 수 있다. 다음은 방해행위다. 갑이 큰 돌을 쌓아 통행을 막았다면 교통방해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방해 정도를 본다. 일시적이고 사소한 불편인지,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했는지 판단해야 한다. 특히 집회 시위 사안에서는 집회의 자유와 교통질서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리하면 일반 교통방해죄 답안 구조는 이렇다.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육로 통행, 방해행위 통행 불가능 또는 현저한 곤란. 공연음란죄 사례형은 공연성, 음란행위, 고의를 순서대로 쓰면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다. 실제로 그 장면을 본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하지만 그 장소는 누구나 지나갈 수 있는 공개된 공간이었다. 이 경우 먼저 공연성을 본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이 봤는지가 아니라 볼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중요하다. 다음은 음란행위다. 그 행위가 단순히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정도를 넘어 사회 일반의 성적 수치심과 성적 도의관념을 해치는 정도인지 판단한다. 마지막으로 고의를 본다. 갑이 공개된 장소라는 점과 자신의 행위가 음란행위라는 점을 인식했는지 검토한다. 정리하면 공연음란죄 답안 구조는 이렇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 가능한 상태 음란행위 공연성과 음란성에 대한 고의, 특히 음란성은 추상적으로 쓰지 말고 행위의 내용, 장소, 노출 정도, 주변 상황을 함께 써야 한다. 이 단어는 공공의 안전, 불의 위험성, 공개된 성풍속 침해를 나누어 정리하면 된다. 첫째, 공공안녕 범죄다. 개인 한 명의 피해가 아니라 사회 일반의 안전과 평온이 문제된다. 교통방해죄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로가 방해되었는지 본다. 둘째, 방화죄다. 방화죄는 불이라는 위험한 수단으로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다. 객체에 따라 현주건조물 방화죄, 공용건조물 방화죄, 일반 건조물 방화죄, 일반 물건 방화죄를 구별한다. 방화죄의 기수는 불이 목적물에 옮겨붙어 독립적으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일반 물건 방화죄에서는 공공의 위험 발생 여부를 반드시 써야 한다. 셋째, 성풍속 범죄다. 공연음란죄에서는 공연성과 음란성이 핵심이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행위가 사회 일반의 성적 수치심과 성적 도의관념을 해치는 정도였는지 본다. 정리하면 이 단어는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교통방해는 공공교통, 방화는 불의 공공위험, 공연음란은 공개된 음란행위,